여러분, 만약 내 연봉이 결혼할 자격을 결정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저희는 미우라 아츠 씨의 책 하류 사회를 통해서 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이 책에서는 하류 지수를 측정하는 12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나답게 사는 게 좋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미혼입니까? 아니, 왜 하필 미혼이냐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될까요? 책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연봉 300만 원으로는 결혼할 수 없는가? 이게 그냥 돈 얼마 버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소득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 바로 결혼의 가능성 자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열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결혼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연봉 500만 원의 벽은 대체 뭔지, 또 남녀의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거고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내는 희망 격차와 결국 평범한 삶은 어디로 갔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뭐랄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모두에게 주어진 당연한 길이 아니게 돼버렸죠.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큰 숙제, 거의 거대한 도전 과제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을 딱 꼬집는 말이 바로 희망 격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누구는 돈 많고 누구는 돈 적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래를 희망하고 가정을 꾸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런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데이터로 드러나는 명확한 벽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성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소득의 벽 말이죠. 그 벽이 얼마냐? 바로 연봉 500만 엔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시 환율로는 우리 돈 5천만 원 정도 될 텐데요. 책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딱 이 지점에서부터 남성들의 결혼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극적으로요. 보이지 않는 어떤 커트라인, 결혼 자격선 같은 게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현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연봉 300만 원 미만은 거의 바닥이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아주 조금 올라가다가 500만 원을 딱 넘는 순간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그냥 수직으로 솟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벽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명백한 통계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남성과 여성은 좀 다른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같은 목표를 보고 가는데도 풀어야 할 숙제나 손에 쥐인 선택지가 전혀 다른 거죠. 남성에게 결혼으로 가는 길은 사실상 외나무 다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소득을 높여야만 건널 수 있는 거죠.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훨씬 복잡한 전략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내가 직접 고소득 전문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고소득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것인가?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남성들이 느끼는 그 압박감, 이 인터뷰에 정말 잘 나타나 있는데요. 26살 디자이너인데 연봉이 200만 원 정도래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나로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소득이 낮다는 게 그냥 돈이 없는 걸 넘어서 자기 자신의 가치, 결혼할 자격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편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21살 여대생의 인터뷰인데 아주 솔직해요. 상대방의 연봉이 1,500만 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의사나 변호사면 더 좋겠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 이게 바로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신부지망 유형의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각자 다른 선택을 하는 개인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희망 격차, 사회적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악순환이 되냐면요. 한번 보세요. 먼저 능력 있는 고소득 남성과 고소득 여성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파워 커플이 탄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와 좋은 기회는 이 가정으로 쏠리겠죠. 그럼 그 결과는? 이들 커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희망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표준 모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능력 있는 남편이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모델이 안정적인 중산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남편도 아내도 둘 다 잘 버는 맞벌이 파워 커플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새로운 표준 모델에 들어가기 위한 문턱, 그 진입장벽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쭉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대체 평범한 삶이라는 게 뭘까? 예전에는 누구나 꿈꿀 수 있었던 그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의 모습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책에서는 이 하류 사회로 떨어지지 않는 여성들의 필승 패턴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중산층 이상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다. 둘째, 대학을 졸업한다. 셋째, 고소득 남성과 결혼한다. 넷째,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 어떠세요?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 길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만 유리한 길인지 그 역설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책은 아주 냉정하게 딱 짚어냅니다. 이 행복한 패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결국 뭐예요? 이 필승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말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때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삶의 일부였던 결혼, 그리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이제는 경제력을 갖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